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월 26일자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건의 뉴스를 발췌하였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IMF가 2020년 세계 경제가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10월 당초 전망치 3.4%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라는 CNBC 보도에 Five charts show the latest IMF forecast for the global economy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EU와 중국 및 15개 국가가 연합해서 미국과 무역 분쟁 해결을 추진하기로 하였다는 블룸버그의 EU-China 15 others form alliance to settle trade disputes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자 수가 41명에 이르고 전 세계 감염자가 1,300명 이상으로 급증하였다는 로이터 통신의 China virus death toll rise to 41, more than 1,300 infected worldwide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Five charts show the latest IMF forecasts for the global economy. CNBC 보도 내용을 보시죠. IMF가 지난 5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는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10월에 발표한 3.4%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작년도 실질 경제 성장률 2.9%보다는 다소 느리지만 회복을 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주요 국가별 경제 성장 전망을 보면 미국의 경우 2.0%, 작년 10월 대비 0.1%포인트 하향 조정, 중국의 경우는 6.0%로 작년 10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상향 조정, 유로 지역의 경우 1.3%로 작년 10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하향 조정, 일본의 경우는 0.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작년 10월 대비 0.2%포인트 상향 조정, 그리고 인도의 경우 5.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작년 10월에 7.0% 전망보다 1.2%포인트나 하락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2.2%포인트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작년 10월 전망과 같은 수치입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0.1%포인트 하향 조정하게 된 주 요인이 되는 인도 경제 성장 전망을 보면은 당초 7.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가 이를 올해 1.2%포인트 하향 조정하여 올해는 5.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군요. 그러나 작년도 성장률 4.8%보다는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현재 인도 경제의 취약점은 내수가 침체되었다는 점, 기업 부실 여신 과다로 인한 금융 부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이에 반해 중국 경제 성장 전망은 소폭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당초 5.8% 전망 대비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6.0% 성장을 전망하는군요. 요인으로는 미국과의 페이즈한 딜로 무역 긴장이 완화된 점인데 그러나 과도 부채로 인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은 성장 제약 요인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미국 경제의 경우 올해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작년 10월 전망 2.1% 대비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그 요인으로는 제조업 부문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따른 잠재 위험도 있다고 지적하는군요.
유로 경제의 경우에도 올해 1.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당초 1.4% 대비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유로존 국가별 성장 전망을 보면은 독일의 경우 1.1% 성장, 프랑스의 경우 1.3% 성장, 이탈리아의 경우 0.5% 성장, 스페인의 경우 1.6% 성장을 전망하는군요.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EU, China, 15 others form alliance to settle trade dispute. 블룸버그 뉴스를 보시죠. EU와 중국 및 15개 국가가 연합해서 미국과 무역 분쟁 해결을 추진하기로 하였다는데 그 핵심은 WTO 세계 무역 기구의 상소 및 중재 시스템을 부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WTO의 상소 및 중재 시스템은 미국에 의해 기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WTO의 무역 분쟁 조절 해결 기능이 마비된 상태인 거죠. 그러자 이번 월드 이코노믹 포럼, 다보스 포럼에 참가 중인 EU 및 16개국 무역 대표들이 모여서 이런 WTO 상소 및 중재 시스템 부활을 합의한 거죠. 다들 미국과 무역 분쟁 소지가 있는 국가들이죠. 물론 한국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들 연합 국가들은 룰에 근거한 무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독립적이고 비편파적인 상소 제도를 부활하자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WTO의 상수기구 Appellate Body를 살펴보면은 Appellate Body는 세계 무역 분쟁에 관한 대법원 역할을 합니다. 국제무역재판은 2심제인데 여기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작년 12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소속 세븐 멤버를 임명하지 않음으로 해서 기능이 무력화되어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WTO 무역 심판 1차 심판에서 패해도 미국이 항소해버리면 항소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최초 판결은 무력화돼 버리고 미국이 결국 비토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에 EU 등의 연합국 측은 작년 EU와 노르웨이 및 카나다가 체결한 무역협정에서 채택한 항소 및 중재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종전과 같은 효과의 항소를 진행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보관입니다. 미국이 기존의 WTO 체제에 반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미국이 여러 분쟁에서 국제무역 분쟁에서 패선을 하지만은 실질적인 비토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를 피하고 있는데 EU 등 연합국 측이 새로운 항소심 제도를 부활하겠다는 거죠. 네, 여기서 국제무역 상급심판기구의 부활과 관련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계속되는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아메리카 퍼스트에 기초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대미 무역 흑자국과의 무역 분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최대 무역 흑자국인 중국과는 무역 전쟁을 넘어서 기술 전쟁 그리고 거의 패권 전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죠. 미국은 대미 무역 흑자를 내는 개별 국가별로 각계격파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 올해는 EU가 주 타겟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러자 EU가 주동이 되어 중국 등 15개 국가 연합하여 경제대국 미국의 일방적 강압적 무역 태도에 대해서 공동 연합 대응에 나선 모습이죠. 당연히 경제대국 미국과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공동 대응이 효과적이고 유리하다 하겠죠. 국제무역 분쟁 상소 기구가 효율적이고 비편파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세 번째 뉴스, China virus death toll rises to 41, more than 1,300 infected worldwide. 로이터 통신 보도 보시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자가 41명, 감염자 수가 1,300명 이상으로 급증하였는데 특히 설날인 어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41명 중 39명이 우한시가 있는 후베이성 주민입니다. 오른쪽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중국 내 감염 지역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또 해외로도 확산되고 있지만은 사망자의 대부분은 우한시가 속해 있는 후베이성, 호북성에 국한되고 있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중국 당국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주민 이동 통제, 집회 금지 등 초강력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한으로의 항공 입출항 중지, 그리고 주요 도로 차단, 여기에다가 스타벅스 커피숍 체인과 맥도날드 등의 후베이성 내 영업을 정지하고 상해시의 경우 극장을 폐쇄해버렸습니다. 북경시의 경우 철도 및 지하철역의 전 승객에 대한 체온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칭찬할 만큼 중국이 초강력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2003년에 사스 발생 때는 이와 같은 철저한 대응을 하지 않고 또 세계적으로 이를 비공개로 함에 따라서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중국이 그 교훈을 삼아서 잘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진 환자는 1,300명 이상인데 중국 내에서 대부분인 1,287명, 중국 이해 국가로는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한국, 타이완, 네팔, 말레이시아, 프랑스, 그리고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등 11개 국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잘 대처해서 피해가 확산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또 제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를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